자, 전 시간에 그 기본 타입에 대해서 했는데 기본 타입에 요약을 해보면은 기본 타입은 이제 이 정수 타입, 그다음에 그 실수 타입, 논리 타입, 문자 타입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정수 타입에 보면은 네 가지 바이트, 그다음에 숏, 그다음에 인트 이렇게 롱 이렇게 네 가지가 정수 타입에 해당합니다. 기본 타입 중에서 그래서 바이트는 2의 보수로서 표현하는 8비트 길이의 정수 타입이에요. 그래서 표현 가능한 정수 범위는 마이너스 2의 7승에서 2의 7승 빼기 1까지입니다. 즉 마이너스 128에서 127. 그래서 이 표현 범위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작은 크기의 정수로 메모리 절약을 요구하는 다량의 배열을 구성할 경우 바이트를 써라. 적은 수를 할 때. 숏은 16비트 길이의 정수 타입입니다. 그래서 크기 범위는 요 15 마이너스 2의 2 마이너스 2의 15에서 2의 15승 빼기 1까지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까지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바이트와 유사합니다. 또 다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달라요? 표현 범위만 다릅니다. 길이가 달라지니까. 이건 2바이트, 이건 32비트, 4바이트고. 자, 그 정수든 롱은 여기까지는 다 표현 범위만 다 달라요. 그래서 롱도 마찬가지. 롱은 이제 8바이트 64비트짜리니까 마이너스 2의 63승에서 2의 63승 빼기 1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정수가. 근데 이제 자바 8.0 버전 8부터는 인트가 이렇게도 마이너스 음수에서 양수까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0에서부터 양수만 표현하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C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려면 unsigned라는 걸 붙여야 됩니다. 즉 부호가 없는 거다. 즉 음이 아닌 수를 다 나타낸다. 즉 0을 포함해서. 그래서 unsigned를 붙이지만 자바에서는 unsigned라는 걸 안 붙입니다. 다만 다른 점은 기본 타입으로 써가지고는 그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양수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인티저 클래스를 이용해야만 됩니다. 그때 인티저 클래스를 이용해야만 이렇게 양수만 다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잠시 얘기했을 거예요. 기본 타입을 객체 타입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인티저라 해가지고 이제 요런 써야만 이런 요 범위를 양수를 액세스할 수 있다. 롱도 마찬가지입니다. 롱도 일단 기본 타입으로 이렇게 롱 쓸 때는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사용하지만 자바 8.9부터는 2의 60 0에서부터 2의 64승 빼기 1까지 의미 아닌 정수 표현을 가능한데 그때도 롱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야 돼요. 롱 대문자 써가지고 요거 이제 아까 인트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기본 타입을 클래스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써야만 양수를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런 범위로 쓴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정수 타입이 이렇게 네 가지고, 그 다음에 실수 타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롯과 더블.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실수 타입으로, 그 두 가지가 실수 타입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롯과 더블. 그래서 플롯은 단정밀도, 이제 우리가 실수 타입은 정밀도 소수점 이하 자리를 몇 자리까지 쓰느냐, 이게 정밀도를 나타낸다 그러죠. 그래서 플로트는 싱글 프리시전, 즉 단정밀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4바이트 길이를 간다 그랬죠. 4바이트 길이를 가지고 부동 소수점 형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수 표현 범위는 부동 소수점 형식이 어떻게, 즉 부동 소수점 형식은 C에서 여러분들 다 했죠. 이게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맨 윗자리는, 맨 위에 MSB는 사인 비트, 그 다음에 일부분 요거는 이제 지수 파트, 나머지는 가수 파트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0.25 곱하기 뭐 10의 25승 이랬을 때 25는 요 지수에 해당하고 요 가수는 요게 가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나 그 아까 여기서 얘기한 그 정수 2의 보수로서 정수 표현하는 거는 C 언어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더블 타입은 플롯하고 똑같은데 다만 더블 프리시전이다. 배정밀도에서 정밀도가 그 플로트에 비해서 뭐 거의 2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길이가 8바이트를 가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부동소수점 형식하고로 표현한다. 그래서 실수 표현 범위는 그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서 결정된다. 그래서 보통 플롯 타입보다 크기도 크고 정밀도도 굉장히 높아진다. 여기 이제 실수 타입은 이 두 가지가, 이건 C하고 거의 동일하죠. 그러나 이제 이
C하고 이제 다 동일해. 플로트나 더블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갖고 있는 게 불리한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게 논리 타입인데 1바이트 길이를 가집니다. 얘는. 1바이트 길이를 가지고 두 개의 값만 가져요. 딱 true 값 혹은 false. 요 자체가 합이라고 했죠. 0, 1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C에서는 뭐 C처럼 1과 0이 아니라는 얘기. 그냥 true, false 자체가 값이다. 이걸 알아두라. 그래서 보통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간단한 어떤 플래그 용도로 사용한다. 상태가 true냐 false냐를 나타내는. 그다음에 이제 문자 타입이 있었는데 캐릭터 타입이에요. 캐릭터. 요거는 2바이트라고 그랬죠. 16비트 유니코드 갖고 표현한다. C에서는 1바이트를 가지고 보통 ASCII 갖고 표현한다 그랬죠. ASCII는 이제 1바이트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바는 유니코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바이트를 나타낸다. 그래서 최소 값은 양수가 됩니다. 음수는 없어요. 캐릭터 타입에는. 그래서 캐릭터 타입에다가 음수를 넣으면 오류가 나옵니다. 최소 값은 뭐 땅빵빵빵에서 FFF까지. 이게 이제 유니코드라는 거 의미해요. 백슬래시 U 이게 유니코드가. 그래서 유니코드 빵빵빵빵 유니코드 FFF까지 16진수로 해서 이렇게 2바이트로 표시한다. 이렇게 8가지 기본 타입이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근데 C에서는 그 자바에서 C에서도 타입 변환이 가능했죠. 정수 타입을 실수 타입, 실수 타입을 정수 타입 이렇게 타입 변환이 있었는 것처럼 자바에서도 이거 타입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타입 캐스팅이라고 했죠. 그 C도 그렇지만 자바도 타입 체킹이 굉장히 엄격해요. 이 타입을 정확하게 즉 A 꼴 B 했을 때 반드시 A 타입은 B는 A 타입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게 인트 타입인데 이거는 뭐 플로트 타입이 이렇게는 안 돼요. 이걸 반드시 이게 인트 타입은 얘도 인트 타입으로 변환해서 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 서로 다른 거를 그 대입연산자, 이게 대입연산자라고 하죠. 나중에 이 꼴 가지고 연결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입연산자를 중심으로 해서 좌변의 타입과 우변의 타입은 항상 일치해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가 어긋나면 자바는 금방 오류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파이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런 거 그냥 다 그냥 넘어가요. 알아서 다 가이가 다 알아서 다 놓쳐요. 그러니까 굉장히 쓰기 편하죠. 신경 안 써도. 그래서 우측값의 크기는 좌측 변수의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우측 타입이 인트인데 좌측 타입이 뭐 더블이었어요. 더블이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이게 표현 범위가 더 크죠. 이 표현 범위를 얘가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인트 타입으로 변환하든지 더 작은 쪽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 속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표현 범위가 항상 예 표현 범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타입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위 상황을 위반하는 게, 즉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타입 변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C에서도 타입 변환이 자동 타입 변환이 있고 강제 타입 변환이 있는데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도 자동 타입 변환, 그 묵시적 타입 변환인데 자동 타입 변환, 컴파일러가 알아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타입 변환입니다. 근데 이거는 좌측 어떤 때 그러냐면 좌측 변수 타입의 표현 범위가 우측 타입의 표현 범위 이상인 경우에, 즉 A 이꼴 B 이렇게 대입 변산자 써가지고 B 값을 A로 저장할 때 A 타입 좌측 변수 타입의 표현 범위가 B 타입 표현 범위보다 큰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인트 타입인데 여기 캐릭터 타입이다. 그럼 당연히 이건 4바이트고 2바이트니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캐릭터를 정수에다가 합당을 해도 타입은 다르지만 이거 그냥 인트 타입으로 알아서 컴파일러가 변환해서 여기다 저장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즉 좌측의 타입의 표현 범위가 우측 타입 표현 범위 이상이면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좌측 타입으로 변환해가지고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동 타입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자동 타입 변환 그 밑에 요 그림이 뭐냐면 화살표 이게 다 자동 타입 변환이에요. 즉
바이트 타입이 우측에 있고 그 좌측에 숏 타입일 경우, 그러니까 이 바이트를 숏으로, 이게 이제 이 꼴이라고, 바이트를 숏으로 집어 저장하는 경우 자동 변환해. 왜냐하면 숏이 바이트를 다 포함하니까요. 표현 범위를. 그 다음에 캐릭터를 인트로 넣는 거, 그 다음에 인트를 롱에다 저장하는 거, 롱을 플롯에다 저장하는 거, 플롯을 더블에다 저장하는 건 다 자동 변환이 일어납니다. 컴파일러에서 알아서 바꿔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숏으로 가는 거, 이건 자동 변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아닙니다. 이건 2바이트고 얘도 2바이트인데 왜 안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캐릭터를 딴 걸로 정수형이나 이런 걸로 변환할 때는, 캐릭터는 뭐라고 그랬죠? 캐릭터 타입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양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를 숏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냥 자동 변환 되지 않겠냐 하지만, 이건 음수를 표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숏으로 하려면 이거 숏 변환을 해줘야 되고, 숏을 캐릭터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는 음수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캐릭터 타입으로 변환하면 유니코드화 시켜서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 양수 형태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나중에 좀 이따 이제 강제 타입 변환본에서 알게 될 텐데, 이렇게 화살표 방향은 다 자동 변환이에요. 그래서 그 요쪽이 말하자면 좌측이고, 이 화살표 요 왼쪽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이 좌측에 해당하죠. 등으로 치면 이게 좌측이고 이게 우측이. 그럴 경우 컴파일러에서 자동 변환된다, 타입이. 자, 근데 이런 변수들이 연산식에서 막 섞여서 들어가죠. 플러스 곱셈 나눗셈 하면서 연산식에 여러 타입이 섞여 있는 경우에 범위가 큰 타입으로 일단 변환다 한 다음에 연산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타입의 범위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오퍼런드 피연산자 중 하나가 더블형이면 다른 피연산자들도 다 더블형으로 변환을 해서 연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0.5 나누기 3 이렇게 나오면은 이 실수 타입, 플로트 타입과 인티저 타입이 섞여 있죠. 그러면 얘도 실수 타입으로 변환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 전체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장하는 왼쪽 타입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플로트 타입이 들어가야 돼요. 플로트 타입에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수 타입으로 하면 오류가 납니다. 아니면 강제 변환을 해주든지. 문제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피연산 중 하나가 플로트형이면 다른 것들 다 플로트로 바꿔줘야 돼요. 플로트로 바꿔서 나가라는 얘기죠. 롱, 인트 다 플로트로 바꿔서 나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피연산 중 하나가 롱 타입이면은 다른 것도 다 롱 타입, 긴 타입으로 다 바꿔서 나가라. 이제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면은 모든 피연산자는 일단 인트형으로 변환한다. 인트 연산식에서는 다 인트 타입으로 해서 인트 타입으로 저장시킨다. 이게 이제 자바가 연산식에서 여러 타입이 섞여 있을 경우에 그 자동 변환하는 규칙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바이트 타입이 인트 타입으로 자동 변환하는 걸 봅시다. 그래서 int ij 선언해놓고 바이트 a 해놓고 64 저장하고, 이 바이트 a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128에서 127 사이의 정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트 b에는 마이너스 2를 넣었어요. 자, 이래놓고 a를 i에다 넣는 거는 요거는 뭐예요? 바이트 타입이죠. 얘는 인트 타입이죠. 그러니까 자동 타입 변환해버려요. 그 다음에 j는 b, 이것도 요거 바이트 타입이고 이거 정수 타입이니까 자동 변환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컴파일러로 안 나와요. 얘는 바이트 타입이고 얘는 인트 타입인데도 타입이 달라도 자기가 자동으로 인트 타입으로 바꿔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i는 a라는 걸 실행할 때 바이트 타입에서 a는 64니까 이렇게 됩니다. 01000 이게 64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트 타입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4바이트로 이렇게 커집니다. i에는 어떻게 저장되냐면 1바이트만 요 바이트가 들어가고 나머지 4바이트는 다 0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4바이트 크기로 바뀌어집니다. 자동 변환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J는 B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를 2의 보수 타입으로 해서 마이너스 음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그 J라는 정수에 저장할 때 1로 들어가고 여기도 요 부호 비트 갖고 다 채워버려요. 0으로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럼 양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음의
MSB가 1이면 1로 다 채우고 이게 0이면 0으로 이게 0이기 때문에 이건 0으로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요게 1이면 1로 다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게 결국은 요게 마이너스가 2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늘어나 버리는 거죠. 표현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타입 변환. 이건 명시적 타입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explicit. 그러니까 explicit 타입 캐스팅이라고 그러고 아까 그거는 묵시적은 implicit라고 그래요. implicit 타입 캐스팅이라고 그러죠. 요 경우는 이제 뭐냐면 그 A는 B 이렇게 B를 A에 저장할 때 A의 저장 범위 그 표현 범위가 B의 표현 범위보다 작은 경우예요. 즉 좌측 변수 타입의 표현 범위가 우측 타입의 표현 범위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얘가 표현 범위가 작은데 그 표현 범위가 더 큰 걸 집어넣으려니까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컴파일러가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네가 결정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타입 캐스팅이 필요해요. 타입을 변환을 해버려야 돼요. 좌측 타입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적당하게 잘라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프로그래머가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강제 타입 변환할 때는 괄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괄호를 쓰고 여기다 강제로 변환해야 될 타입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문제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걸 불리언 타입은 형 변환이 불가하다. 그래서 불리언 타입은 어디하고도 형 변환할 수가 없다. 왜? true하고 false라는 값밖에 안 가지기 때문에 다른 어떤 타입하고도 형 변환이 안 됩니다. 형 변환 바이트 그 불리언 타입 변수 앞에다가 이렇게 무슨 형 변환하면 이건 컴파일러 오류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이 자동 형 변환 본 것처럼 요 타입 사이에 요거 강제냐 자동이냐를 보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와 있는 건 다 강제 변환이에요. 더블에서 플로트로 저장하려면 강제로 플로트로 변환해야 되고 플롯을 롱에다 할 때도 강제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롱을 인트에다 넣을 때도 강제 변환이고 그 인트를 숏에다 넣는 거, 숏에다 바이트를 넣는 거. 그 다음에 인트를 캐릭터에 넣는 것도 강제 변환이에요. 4바이트가 2바이트로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바이트를 캐릭터에 하는 것도 강제 변환이에요. 이상하죠 이거는. 바이트는 1바이트고 얘는 2바이트인데 일로 가는 이 1바이트를 2바이트에 저장하는데 이게 왜 이건 양쪽으로 다 강제 변환입니다. 일로 가도 강제, 일로 가도 강제. 얘도 마찬가지. 일로 가도 강제, 일로 가도 강제. 이건 아까 잠시 얘기했죠. 이 캐릭터는 음수 표현을 못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숏이나 바이트는 음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서 음수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록 이게 1바이트지만 일로 가더라 이거를 그 양수화 시켜서 일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타입 바꿔서 이건 바이트라도 캐릭터 타입으로 바꿔서 앞에다 캐릭터 타입으로 바꿔가지고 저장을 시켜줘야 돼요. 숏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은 다른 정수 타입으로 변환할 때는 그 강제 변환 대부분 강제 변환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인트, 숏, 바이트 다 강제 변환입니다. 캐릭터 타입하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캐릭터는 음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라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바이트 A는 바이트 타입이에요. 근데 프라이스는 인트 타입이에요. 그러면 인트 타입을 바이트 타입에다 넣으려면 이게 표현 범위가 더 작죠. 그럴 때는 이 프라이스 인트 타입을 이렇게 소괄을 이용해서 바이트 타입으로 형 변환을 강제적으로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스가 얘는 1바이트, 얘는 4바이트고 1바이트니까 이게 4바이트짜리였죠. 근데 이걸 바이트 타입의 A에다 집어넣으면 3바이트를 잘라버리면 앞에 요 한 바이트만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건 프로그래머가 책임지고 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래서 강제 타입은 예를 들면은 실수 타입을 정수 타입으로 강제 변환시 보면은 뭐 이건 숏 타입이죠. 이건 인트죠. 인트 타입. 그래서 인트 타입을 숏에다 넣으면 요 n을 숏 타입으로 바꿔서 인트 타입에다 저장해야 해요. 그러면 이제 인트 타입이 사실 이게 지금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억 5,550, 63만 8,017인데 요거의 16진수 값은 이렇게 돼요. 16진수로 표현하면. 그럼 요거를 그 숏이라는 데다 집어넣어 버리면 2바이트밖에 못 들어가죠. 2바이트밖에 못 들어가면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0001밖에 못 들어가요. 앞에 4바이트는 잘려요. 앞에 2바이트가 잘립니다.
그 뒤에 두 바이트. 그러니까 값이 1로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 이상한 그 8550이라는 값이 1로 바뀌어 버리죠. 즉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 버려요. 데이터가 바뀐다는 얘기죠. 이건 프로그래머가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블 D 해갖고 1.9 했을 때 이걸 인트 타입 n에다가 그 집어넣으려면 이건 4바이트고 이건 8바이트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인트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강제 캐스팅을 이렇게 조괄을 써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요 n이 뭐를 1이 들어가 버릴까? 0.9는 잘려 버리죠. 1이 들어가 버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강제 타입 변화예요. 요거는 이제 C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타입이 추가되는 불리언 타입이나 캐릭터 타입 같은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형변환만 주의해라. 불리언 타입은 형변환 아예 못한다라는 거고, 캐릭터 타입은 음수를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른 인티저 타입하고 크기에 관계없이 다 강제 변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둬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트를 바이트로 혹은 더블을 인트로 강제 변환하는 예를 보면은 인트 i하고 257 넣고 바이트 b 하고 바이트 타입에다가 i를 집어넣으려면 i를 바이트로 강제 형변환 이렇게 해줘서 집어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원래 데이터는 이거였어요. 원래 데이터 4바이트. 근데 이걸 바이트 타입으로 집어넣으면 이걸 손실해 이거 다 잘립니다. 그래서 요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257이 들어갔는데 그 바이트에는 1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요. 데이터 손실이. 그 다음에 그 22.9라는 게 이제 이게 더블 타입입니다. 사실은 리터럴을 모든 리터럴은 아까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더블 타입으로 이제 형을 컴파일러는 생각한다. 그래서 이걸 정수형에다 집어넣을 땐 정수형으로 캐스팅 해줘야 돼요. 그러면 22.9에서 0.9는 잘리고 22가 들어가 버립니다. 요거 0000냐 이거는 그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몰라요. 어떻게 그 컴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IEEE에서 표현한 부동소수점 형식에 맞춰서 지수는 사인은 뭐 지수 파트 몇 비트는 얼마 가수 파트 얼마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현될지는 자세히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수가 잘리고 정수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입 변환 예를 보면은 퍼블릭 클래스 타입 컨버전 해가지고 이거 프로그램 그 클래스 파일 이름은 로지컬 오퍼레이터 이렇게 이름 지면 안 되고 타입 컨버전이라고 이름 지어야 돼요. 타입 컨버전 점 자바 이렇게 잡아. 이거 좀 잘못. 자 그래서 요 클래스 이 퍼블릭이 붙은 클래스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 하나만 가지고 다른 메소드는 없어요. 그 메인 메소드 하나에서 int i double f.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단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를 예를 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메인 메소드 하나만 딸랑 써가지고 전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하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int 타입의 i, 더블 타입의 f 잡아놓고 f에다가 5 나누기 4 이랬습니다. 그 정수죠. 이게 정수면은 이거 계산이 뭐로 나와요? 정수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프린트해서 f를 찍어라 이러면은 뭐가 찍겠어요? 찍는 건 실수로 찍어라 이랬죠. 근데 이 값은 정수로 나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이 int 타입이 float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여기에 더블 타입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자동형 변환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이 들어가지면 여기서는 1.0으로 해버립니다. 실수화 시키죠. 그래서 printf를 하면 1.0이 찍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5는 더블로 형변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더블 타입이 된 거예요. 정수인데. 근데 이제 이건 정수죠. 그러면 이게 섞여 있을 땐 뭐로 바꿔요? 다 더블 타입으로 다 바꿉니다. 이것도 더블 타입으로 바꿔서 연산을 해서 결과는 더블 타입이 나와가지고 1.2가 25가 나오겠죠. 그래서 1.25가 저장됩니다. 찍히죠. 그 다음에 1.3 더하기 1.8 했을 때 1.8을 이것도 더블 타입이에요. 디폴트로 더블로 합니다. 이런 소수가 있을 때는 실수가 있을 때는 그러면 이걸 인트 타입으로 바꾸면 1이 되죠. 얘도 인트 타입 1이 나오죠. 그러면 i에다 저장하면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인트 타입이기 때문에 저장은 인트 타입에 하면 돼요. 뭐 플롯 타입에도 됩니다. 플롯 타입에 하면 다른 게 2.0으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수 타입에서 저장했기 때문에 2를 찍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리터럴이라는 게 있는데, 리터럴이 뭔지는 알죠? 고정된 값 자체를, 어떤 값 자체를 소스 코드에 표현할 때 그것을 리터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리터럴에는 정수형 리터럴, 뭐 실수형 리터럴, 문자형 리터럴, 문자열 리터럴, 스트링 리터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14, 16, 17, 24 이렇게 되면은 10진수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터럴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리터럴 쓸 때 내가 보통 이렇게 쓰면 이거 다 무슨 타입으로 쓴다? 정수 타입이에요. 10진수가 들어가면 다 정수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나 롱 타입으로 잡겠다 그러면 24 적고 옆에다 L 혹은 24하고 스몰 L 이렇게 붙여주면은 더블 타입, 롱 타입으로 잡습니다. 정수를 인티저 타입으로 안 잡고. 근데 이제 자바 같은 경우 이렇게 8진수 표현할 수도 있고 16진수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C에서도 이런 8진수나 16진수는 표현할 수 있는데 자바는 특이하게 더 추가해서 2진수를 표현할 수 있게 해놨어요. C에서는 2진수를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요. 쪽으로. 그래서 8진수 표현할 때는 앞에다 0을 붙여줘요. 0을 붙여서 016, 018, 019 하면 이거는 16이 아닙니다. 8진수 16이에요. 8진수 1. 그러니까 이거 10진수로 바꾸면 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8진수고, 그다음 16진수는 C에서 0x 붙여가지고 2, 0x 2 하면 14죠. F가 15니까 10진수로. 그 다음에 0x 10 하면 10진수로 16이 나옵니다. 그리고 0x 11 하면 17이 되겠죠. 이제 16진수.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자바는 이렇게 2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2진수 표현할 때는 0b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0b 하고 1100 하면 이게 뭐예요? 12죠. 10진수로 하면. 10진수 12를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비트 같은 동작을 할 때 각 비트 값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그냥 2진수로 표현하겠다 할 땐 이런 2진수를 갖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x에다가 12를 할당할 때 공비 1100 이렇게 할당하면 x는 12나 같아요. 근데 이걸 단지 2진수로 표현해서 집어넣은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리터를 표현할 때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로 다 표현할 수 있고, 일단 숫자는 모든 가 정수 타입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특별히 나 이걸 롱 타입으로 하겠다 그러면 L 붙여주면 돼. 끝에 뒤에다가 이렇게 L 붙여주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롱 타입 8바이트로 만들어서 들어갑니다. 그냥 이제 알겠죠? 요건 이제 여러분들 16진수를 표현해 주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6진수 뭐 AAAA인가? 그러니까 A 16진수로 A, E, F7. 요게 이제 10진수로 얼마냐? 이게 16진수인데 이게 뭔지 모르고 10진수가 얼마냐? 이거 여러분들 변환 다 배웠을 거예요.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소수점을 갖는 수를 이제 부동소수점 리터럴이죠. 그런 거는 이제 소수점을 찍은 실수 혹은 지수식으로 표현한 실수를 우리가 부동소수점 실수라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그 부동소수점을 가지는 실수를 이제 표시하는 리터럴로 표시하는 거죠. 부동소수점 리터럴이죠. 그래서 소수점을 찍은 실수 혹은 지수 형식으로 표현한 실수를 우리가 부동소수점을 갖는 실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12.0, 뭐 12점 이렇게 도 됩니다. 그 다음에 0.1234 또는 1234 1234 2의 마이너스 4. 이거는 뭐냐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이런 뜻이에요. 소문자로 적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숫자 뒤에 F나 D를 명시적으로 붙여서 이거 플롯 타입으로만 하겠다 혹은 더블 타입으로 하겠다 하고 명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0.1234 또는 0.1234D 뭐 소문자로 적어도 않고 이거 더블 타입이죠. 이 F를 쓰면 플롯 타입이 됩니다. 이거 다 1234.0과 같다는 얘기죠. 1234를 1234를 적어놓고 더블 타입을 하면 이건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0과 같다는 얘기죠. 그냥 1234.0 쳐도 이건 더블 타입으로 돼요. 디폴트가 더블 타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실수 타입의 리터럴은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더블 타입으로 처리한다. 근데 이걸 플로 타입, 그러니까 8바이트를 잡아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3 이러면 8바이트로 한다. 이걸 나 4바이트로 하겠다면 여기다 F를 이렇게 써줘라는 얘기죠. 혹은 이렇게 F를 써서 4바이트 플로 타입으로 하겠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터럴 타입을 정리를 해보면은 정수형 리터럴, 그다음 부동소수점형 리터럴. 나중에 이제 논리형 이제 이런 것들 또 나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 정수형 리터럴과 부동소수점 리터럴을 보면은 정수형 리터럴은 리터럴이 문자 L이나 L로 끝나면 롱 타입. 이제 L이나 L을 안 붙이면 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로 정수 타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수 타입의 리터럴은 10진수, 뭐 16진수, 8진수, 2진수 이렇게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이면 그냥 10진수 인트 타입이 10진수가 되고 16진수 할 때는 0x 붙여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진수를 할 때는 0b를 붙이고 8진수 할 때는 0을 붙인다고 했죠. 그 다음 부동소수점 리터럴은 F나 F로 끝나면 플로 타입이고 플로 타입의 부동소수점 리터럴이다. 그냥 안 붙이면 더블 타입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언급이 없으면 더블 타입으로 간주한다. 이제 굳이 이게 더블 타입이라는 걸 알려주려면 D나 D로 끝에다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소수점 타입은 이나 대문자 이나 소문자 이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1.23, 1, 2, 3, 4, 2, 2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123.4죠. 근데 이거를 1.2342 234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대문자 써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자바 7 버전 7 이후 이제 지금 그거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가독성을 위해서 이제 숫자 길이가 굉장히 길 경우, 예를 들어서 카드 넘버라든지 뭐 스튜던트 아이디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게 길 경우 숫자가 이렇게 너무 길어지면은 자기가 어떤 특정 부분을 가지고 언더스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분류시켜서 적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 통장 번호 같은 거 보면 계좌 번호 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하이픈 같은 거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앞에 어떤 숫자를 구분을 해주려면은 이렇게 요걸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제 쓰면 실질적으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이에요. 이 큰 수를 내가 어떤 요 앞부분은 뭘 의미하고 요 뒷부분 요거는 뭘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고 싶을 때 언더스코어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만 이제 잘못 수의 시작이나 끝에 이걸 붙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 리터럴에서 점 옆에는 이걸 붙이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이 언더스코어는 숫자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지만 숫자 시작이나 혹은 부동소수점이라고 표현할 때 점 옆에 붙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의 타입을 나타내는 문자, 예를 들자면 L이나 F 등과 같이 뒤에 맨 뒤에 전미사로 붙을 때 그 전미사 앞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 틀렸다는 얘기죠. 점 옆에 썼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고, 요거는 이제 요 L 옆에 썼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요것도 끝에 썼기 때문에 안 되죠. 요것도 요런 거 나타내는 요 16진수를 나타내는 표현, 요런 거 앞뒤에다 쓰면 안 된다. 여기 이제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붙일 수 있으되 이런 형태로 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뭐 예로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기본 타입 외에 또 리터럴이 있는데 널 리터럴이 있어요. 그냥 널입니다. 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널은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 타입으로만 썼습니다. 널은 그래서 int n equal 널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객체 타입이 스트링 타입 객체 타입이기 때문에 스트링 str 했고 널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그 객체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객체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널이 들어가는 거. 객체가 스트링 str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가 지금 현재는 없다. 이제 생성되면은 있겠죠. 그래서 초기화 시킬 때 보통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리터럴, 이제 스트링이죠. 이중 인용 보호를 가지고 묶어 씁니다. 그래서 굿, 모닝, 자바, 뭐 3.19 이거 문자들의 나열이죠. 배열,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열은 객체로 칩니다. 그래서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널이란 널도 쓰는데 이건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이 false나 true는 기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은 다 스트링 객체로 생성된다. 나중에 스트링 타입에 스트링 클래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존재하는 건 다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계산한다. 그랬을 때 이제 롱 타입 두 개를 선언해주고 이제 퍼블릭 클래스, 그러니까 라이트.자바 여기 맞게 썼네. 그래서 라이트 스피드에는 이제 30만, 이제 단위가 킬로미터겠죠. 디스턴스 1년 동안 간 거리니까 라이트 스피드 곱하기 365를 롱 타입으로 했다. 365 해주고 1년이죠. 1년은 이제 1년이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이고 1시간이 60분이고 1분이 60초니까 이 30만 곱하기 이걸 해주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 우리가 이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러죠. 1광년. 그래서 시스템.out.print에서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는 이 디스턴스를 찍어주고 킬로미터를 찍어주면 이런 거리가 나온다. 뭐 셀 수가 없죠 지금. 그러니까 요걸 L로 붙여준 이유가 요걸 롱 타입으로 지금 넣어주는 거죠. 다. 이게 L이기 때문에 다 롱 타입으로 바뀌어요. 기본적으로 정수지만 요 롱 타입이 들어있으면 얘도 롱 타입, 얘도 다 롱 타입으로 바꿔서 결국 롱 타입으로 갑니다. 8바이트짜리의 정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형 리터럴이 존재하는데 자바에서 문자형은 유니코드 2바이트짜리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UTF-16 유니코드 규격을 잡아놓은 게 UTF-16이라는 그 코드 표입니다. 그래서 단일 인용 부호로 하는 게 이제 문자죠. 문자열이 문자열은 이걸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다 문자형이에요. 이게 문자형 리터럴이에요. 요게 이제 백슬래시예요. 백슬래시 다음에 숫자는 8진수로서 0에서 373337 사이에 8진수만 가능하다. 그래서 뭐 백슬래시 102 하면 이게 8진수예요. 우리가 8진수 쓸 때 앞에다가 0 붙여서 써도 되는데 백슬래시 해가지고 이제 문자형 문자를 나타낼 때 8진수로 나타낼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 B가 되는데 8진수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유니코드 쓸 때 이렇게 써요. 요거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유니코드를 쓸 때. 그래서 백슬래시 유니코드 해가지고 0041 붙여주면은 문자 A입니다. 요게 유니코드죠. 그 다음에 백슬래시 U하고 A200 하면 이게 한글 문자예요. 한글 문자의 글이라는 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특수 기호를 할 때는 다 이게 백슬래시를 갖고요. 요것도 이제 유니코드를 해서 U를 표현하고 거기다 이제 유니코드를 이렇게 적어주지만 백슬래시 T 하면 탭에 해당하고 백슬래시 N 하면 뉴라인에 해당하고 백슬래시 또 이게 B 하면 이제 블랭크가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 문자는 요 백슬래시를 쓴다. 이걸 우리가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그랬죠 보통. 요 C에서 다 다뤘죠. 이것도 C에서도. 그래서 특수 문자 표기 이제 백슬래시를 쓰고 싶을 때는 백슬래시. 요게 이제 백슬래시 B 하면 블랭크가 아니네. 백스페이스네. 뒤로 하나 가라는 거. 백슬래시 R 하면 캐리지 리턴. 백슬래시 F 하면 폼 피더. 한 페이지를 그냥 넘겨라 이런 뜻이. 백슬래시 탭. 그 뉴라인. 그다음에 단일 따옴표를 할 때는 백슬래시 단일 따옴표. 이중 따옴표는 백슬래시 요거 두 개 이렇게 적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백슬래시 U하고 DDD는 유니코드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 표기하는 것을 이스케이프 시퀀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논리형 리터럴이 있는데 논리형들은 딱 두 가지예요. true 혹은 false. 이 두 가지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논리 타입하고 정수 타입은 논리 타입은 정수뿐만 아니라 모든 타입에서 타입 변환이 안 된다. 그래서 int i 넣고 i를 불리언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만 이제 i는 1과 같니 혹은 i가 1이 아닌 0이 아니니 이러한 같은 논리 연산으로 변경해 주는 수 있다. i가 1이면 일단 이제 true가 나옵니다. true라고 해주고 i가 0이 아니면 또 맞으면 true가 나와요. 틀리면 false하고 값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 이제 이 프로그램 할 때 불리언 타입을 변수 하나 선언해서 B에다 true를 할당해주고 프린트L에서 B를 찍고 B를 찍어주라 하면 true를 찍죠. 근데 B는 1이 2보다 크니 하고 물어보는 거죠. 틀렸죠. 그러니까 B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false가 들어가죠. 그래서 B를 이때 찍으라면 false를 찍는다.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